오늘 질문은 아침에 일어날 때 애들이 너무 못 일어나고, 그리고 일어나서 짜증을 많이 낸다고, 왜 이러냐고, 그리고 애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질문하셨습니다. 우선은 아이들이 아침에 일어날 때 왜 짜증 내는지에 대한 좀 이유를 좀 알아야 되고, 그리고 덜 짜증 내고 좀 장기적으로는 건강하게 아침에 일어날 수 있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왜 애들이 아침에 일어날 때 짜증내고 화내고 그럴까요? 지금 제가 자는 사진을 지금 올려놨는데, 그러니까 자는 모습을 보면 엄마들 입장에서는 잘 때가 제일 예쁘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 잠을 잔다라는 게 그냥 자는 게 아니라 아이들 뇌에서 기본적으로 수면의 단계가 있어요. 수면의 단계가 그냥 잠 이게 아니고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라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4단계는 많이 내려가 있으니까 깊은 잠을 자는 거고, 1단계, 2단계라는 개념은 아직 계단을 다 안 내려간 거죠. 그러면은 아직 깊은 잠이 게 아니라 얕은 잠을 잔다라는 것을 우리는 높낮이를 알 수 있겠죠. 근데 보세요. 깊게 잠을 잘 때, 잠은 90분 단위로 잡니다. 그러니까 뇌는 그냥 막 자는 게 아니고 애들이 막 9시간, 10시간 길게 자는 애들이 있죠. 근데 그냥 막 자는 게 아니라 90분 단위로 자요. 근데 첫 번째 90분은 그냥 이렇게 잡니다. 근데 두 번째 90분 잠을 잘 때는 제 눈을 잠깐 보실래요? 눈을 알을 굴려요. 안구를 이렇게 굴려요. 자, 그러면 이거 영어로 하면은 빠르게 안구를 움직인다 해서 rapid 빠르게 눈알을 movement 움직인다 해서 요 앞자를 따면은 REM이라 해서 렘 수면이라 합니다. 렘 수면. 그러니까 빠르게 잘 때는 움직이는데 안 움직일 때는 이걸 비렘 수면이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보통 비렘 수면을 시작했다가 이제 렘 수면했다가 비렘 수면했다가 이게 반복되는 거거든요. 자, 우선은 안구를 움직인다라는 거는 깊은 잠을 잘 때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그 깊은 잠을 잘 때랑 얕은 잠을 잘 때랑 나눠져 있죠. 자, 그런데 애기들이 일어날 때쯤 혹은 깨어날 때쯤 시점에 애기들이든 뭐 초등학생이든 뭐 고등학생이든 상관없이 아침에 일어날 때 보면은 깊은 잠을 잤을 때에 알람이 울리거나 깊은 잠을 잤을 때에 뭐 엄마 설거지하는 소리 들리거나 깊은 잠을 잘 때에 화장실 소리가 뭔가 나가지고 깨게 되는 상황에서는 이게 깊은 잠을 잤다가 깨어나려 그러면 되게 몸이 힘들어져요. 몸도 자고 있는 거거든요. 근육을 움직이는 정각세포라고 얘들이 몸도 지금 휴식을 취하고 있는 상황에서 깨어나려고 하니까 힘든 거죠. 반대로 얕은 잠을 자는 이 1, 2단계 요 사이에 있을 때 이런 리듬이 위에 올라갔을 때 깨게 되면은 덜 피곤해요. 우리도 아침에 일어날 때 그 알람이 울리는 게 내가 깊은 잠을 잤을 때에 깨어나야 되는 거는 힘들지만 얕은 잠을 잘 때 딱 이게 마주치면은 덜 피곤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그 순간에.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면은 자, 완전히 저 밑에 있는 거는 non-REM, 즉 눈을 rapid eye movement, 빠르게 눈알을 움직이지 않는 단계입니다. 근데 위로 올라갈 때만 우리는 렘수면에 빠르게, 이때 사실은 꿈을 꾸고 하는 게 다 이 렘수면일 때인데, 제가 예전 동영상에는 렘 수면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수면에 대해서 한번 보시고, 우선은 깊은 잠을 잤을 때에 알람이 울렸으면 깨어나기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찡얼거림이나 뭐 아침에 짜증내는 게 많겠죠. 근데 이 요때 요렇게 올라가는 시점에서 깨어났으면 덜 피곤한 거예요. 요거를 정확하게 이제 기억을 하시고, 이래서 좀 아침에 일어날 때 좀 힘들구나. 얘가 그냥 잠이 많아서 힘들거나 그런 게 아니고 요런 잠의 단계에 대해서 일어날 때 좀 힘든 게 있을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은 우선 이해하시고, 아침에 깨울 때 애들 장기적으로는 덜 피곤하고 덜 짜증내고 하려면은 어떻게 해줘야 되냐,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할게요. 물론 본인이 알아서 잘 일어나면 제일 좋죠. 본인이 정말 짜증도 안 내고 수면에 대해서 의지가 있고 원래부터 아이가 타고나기를 일찍 일어나서 책도 읽고 일찍 일어나서 자기가 할 거 하면 참 좋겠지만,
그런 아이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요. 나머지는 사진을 안 드렸어요. 위에는 이제 제가 간단하게 드렸는데, 첫 번째, 그러니까 시각, 청각, 촉각이라는 이 세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너무 심한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세 가지를 다 쓰셔도 되고 섞어서 쓰셔도 되는데, 첫 번째, 보는 거 좋아하는 애들, 너무 시각적으로 좀 예민한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천장에다가 아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를 이렇게 붙여놓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별 같은 경우에도 야광별 있죠? 깨울 때든 아니면 아침에든 그 위에 천장에 아이를 깨울 때 뭔가 천장에 그림을 보고 아이한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요때 아이들이 살짝 눈을 떴다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 깨울 때 민지야, 저기 제 캐릭터 이름은 뭐야? 쟤는 어제 어떤 내용을 얘기했었어? 쟤는 성격이 왜 저래? 쟤는 왜 저래? 뭐 이런 걸 물어보면 애가 자다가 그 말을 듣고 엄마한테 이제 피드백을 해야 되겠죠. 반응을 보이려고 눈을 떠서 확인을 합니다. 그런 순간 눈을 떠서 어쨌든 어떤 시각적 정보가 들어오는 순간 다시 잠에 빠지기가 좀 힘들어요. 네. 이렇게 시각적인 정보를 서로 이제 묻고 대답하면서 아이를 깨우는 방식이 상당히 덜 예민해지고 덜 불편하게 깨우는 방식 중에 하나고, 두 번째, 청각이 좀 예민한 아이들은 애들 할 때 옆에 그 음악, 애들이 좋아하는 음악을 거기에다가 틀어놓고 일어나게 하면 좋죠. 예를 들면 얘를 8시에는 무조건 깨워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7시 반쯤부터 아주 작은 소리로, 그러니까 엄마들이 실수를 많이 하는 게 빨리 깨우려고 너무 크게 틀어주는 이유. 틀어주는 건 좋은데 틀어줄 때 너무 높게 틀어주는 거는 짧은 시간에 빨리 깨우려고, 엄마 또 욕심에 그렇게 하면은 애가 좋은 노래, 좋아했던 노래도 싫어합니다. 결국에는 그거는 더 큰 불편함을 주는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줄이고 최대한 줄여서 편안하게 좋은 노래를 들으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그 아침에 라디오 음악 들으면서 편안하게 일어났던 그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머니들은. 그리고 세 번째, 어렸을 때 그 베이비 마사지 해보셨죠? 애들 깨울 때도 사실 발부터 이렇게 눌렀다가 그 다음에 머리 이렇게 눌러주면서, 아이들은 촉각이 올 때 기본적으로 나를 눌렀다, 나를 이제 마사지 해준다, 이런 거를 인식하기 때문에 발 마사지를 하시고, 그 다음에 머리 마사지 해주고, 그 다음에 뭐 등도 해주는 게 좋죠. 아예 발하고 머리 하면 알아서 막 등 해달라고 이렇게 구르는 애가 있어요. 이미 몸을 움직이는 거죠. 몸을 움직인다는 거는 깰 준비가 이제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막 흔들어서 깨우는 것은 사실 좋지 않아요. 몸은 아직 움직일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건데 빨리 일어나라고 애 손을 잡고 당기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좋지 않고, 천천히, 그래서 시간이 중요합니다. 30분 전부터 준비하도록 하거나 1시간 전부터 조금씩 천천히 깨어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심한 아이들은 이 세 가지 방법을 다 써도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이 방법이 안 통할 수도 있어요. 너무 깨어나는 것이 힘든 아이일 수 있겠지만, 될 수 있으면 꾸준하고 정확하게 이 세 방법을 쓰면서 아이들 깨우면 덜 불편하게 일어날 수 있을 겁니다.